3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7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7월 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6월 2일입니다. 오늘 명식 갑진년 신미월 임신일이고요. 일진은 임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즉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죠. 월령이라고 합니다. 월령, 월지라고도 하고요.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간과 월령 가장 중요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임이라고 하는 천간 5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임수가 되는 것이죠. 자,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것,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불, 토라고 하는 것은 흙,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죠. 물인데 눈으로 봤을 때는 현상학적으로 물상으로 봤을 때는 물로 보지만은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죠. 냉기, 차가운 한기를 말하는데 좀 오싹하네. 이거는 금의 기운은 숙살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가 말하는 냉기, 한기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이 진짜 실질적으로 사는데 어느 정도 온도냐면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수라고 하고요. 천하를 다 얼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기운이 바로 수의 기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간으로 수라고 하는 것, 이러한 기운, 임수, 계수가 수가 되는 것인데, 계절로 봤을 때 이렇게 냉기, 한기가 강한 계절은 바로 겨울이 되는 것이죠. 천간으로는 임수, 계수가 겨울이라고 보면, 지지로는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북방이 바로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계절로는 겨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겨울이라고 하는 것, 수가 왕한 계절, 수라고 하는 것은 색깔로 보면 흑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관하는 시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에 그런 동물이 되는데, 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 화라고 하는 것은 적색, 토라고 하는 것은 노랑색, 황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금은 백색, 수는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흑색인데, 수가 용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흑색을 많이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가 용신일 때는 금이 수로 생기니까 흰색과 검정색을 섞어 입어도 되겠다라는 또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의 색깔이 5가지 색깔이죠. 청색, 적색, 백색, 흑색, 황색인데, 자, 흰색에다가 검정색 색금은 회색이 될 것이고요. 파랑색에다가 빨간색 넣으면 보라색이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색의 조합이 나오죠. 그래서 목화토금수의 색은 그냥 단일하게 5가지 색깔이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섞이게 되면 무한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색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 있듯이 그 3가지 색깔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모든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여러분들 목화토금수 색깔 5것밖에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시야가 좀 좁으신 거고요. 목화토금수 색깔을 갖다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신으로 이렇게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함, 인을 뜻한다라고 그랬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 의를 뜻한다고 했고, 화는 예절, 빛이 있고 밝음이 있을 때 예절이 돋보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화는 예절, 토라고 하는 것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믿음, 그죠? 항상 그 자리에 그 상태에서 우리를 포옹해주고 우리를 안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토가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동그란 곳에 넣으면 동그래지고, 그 다음에 네모난 틀에 넣으면 네모래지는 것이 수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고, 물론 전기를 위해서 펌프로서 위로 쏘아 올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가서 무한대로 올라가지 않죠. 어느 순간 올라가게 되면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순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흐를 때 막아버리면 영원히 막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좌회해서 갈 수도 있고 우회해서 갈 수도 있고 막아놓은 것을 넘어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물이 아닐까. 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큰 건물을 갖다가 뒤틀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난리, 댐이 한번 폭파돼서 물난리가 나면 진짜 남어날 거 없이 다 그렇게 휩쓸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광석을 자를 때 금광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금광석. 이거를 자르는 것이 바로 물로 자른다라고 하는 거. 물 가지고 쇠도 자를 수가 있겠고요. 못 자르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고압으로 틀게 되면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되게 물르고 그냥 뭐 강도가 없을 것 같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임수일간들이 왕할 때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잔잔해 보인다 하더라도 속에는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수일간, 특히나 임수일간이 왕할 때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 수라고 하는 오행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과 양으로 구분할 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되고 상대되는 것이지만은 누차에 걸쳐 강조하지만 음은 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양은 또 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음이 여자라고 봤을 때 양은 남자죠. 여자는 남자 없이 존립할 수가 없겠고, 남자 역시 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착함이 있어야 악함이 있는 것이고요. 악함이 있어야 선함이 돋보이는 것이다. 밤이 있어야 낮이 있는 것이고, 낮이 있어야 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음수인 어떤 수가 있습니까? 개수가 있죠. 개수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수라 하더라도 개수는 음의 기운, 그 다음에 양수는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양수는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하게 되면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에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하죠. 물 중에서 가장 큰 물이 어떤 거예요? 바다죠. 그 다음에 강 또는 뭐 호수 같은 거. 호수, 외국에 있는 호수 중에는 우리나라 한반도 정도의 크기가 되는 호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수평선을 볼 수 있는 호수죠. 그런 경우 우리는 뭐 백운호수 뭐 이런 호수인데 돌 던지면 건너갈 것 같은 정도, 뭐 그 정도는 솔직히 우리 그 비유를 하자면 그 정도는 호수라기보다는 개수에 가깝죠. 개수. 임수라고 하는 개념, 그렇게 방대하고 큰 개념의 물이다라고 봤을 때, 음수인 개수는 작은 물입니다. 우로수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개념, 옹달샘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 그 다음에 하늘에 치성을 드릴 때 쓰는 정화수 같은 개념, 캐톨릭에서 뭐 할 때 쓰는 성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이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고 임수가 더럽냐? 그런 건 아니고요. 임수는 개수에 비해서 방대하고 큰 물이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그냥 잔잔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신왕하게 되면,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어떤 성질? 충분지성이라고 해서 임수는 큰 물이 요동을 치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게 됩니다. 바다로 치면 쓰나미가 일거나 큰 해일이 일어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것 같고, 강, 호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아지게 되면 뚝을 무너뜨리고 범람하죠. 주변에 있는 뭐 밭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완전 쑥대 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할 때는 이 충분한 성질,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이러한 성질을 갖다가 쓰나미, 해일이 일어나는 이러한 엄청난 힘을 갖다가 조절시켜 주는, 적절히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뭐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를 갖다가 제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토, 기토 설명할 때 무토는 어떤 토? 건토라고 했고요. 기토는 습토라고 해서 금을 생할 때, 토생 금을 할 때는 습토인 기토라든가 지지로 진토라든가 술토 가지고 금을 생할 수 있지만, 임수라고 하는 큰 대해수를 갖다 제방할 때는 습토인 기토로는 임수를 제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 건토인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는 것이고, 기토는 작은 습립, 물에
젖은 모래가기 때문에 만약에 임수가 기토를 보게 되면 오히려 기토가 임수를 갖다 탁하게 만든다고 해서 기토 탁 임이라고 임수를 갖다 제방을 해야 되는데 물을 더럽히게 흙탕물을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경우, 예를 들면 한강을 막겠다고 삽자를 가지고 아무리 모래 갖다 뿌려 본들 그 왕한 물에 의해서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죠. 물만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토탁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 선생님, 병화는 왜 씁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 임수가 지금 무토를 쓸 때는 임수가 신왕할 때 무토를 쓰는 것이죠. 임수가 약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지 못합니다. 자, 토극수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극하죠. 왕한 임수를 무토가 극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파극해서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제방해서 임수의 용도를 만들어준다. 쉽게 말하면 소양강 댐을 만들어서 댐이 무토가 되겠죠. 그 소양강이라고 하는 물을 가둬서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무토인데, 임수가 왕할 때는 토극수하는 것이라 자칫 수다. 물이 많으면 토가 붕괴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임수가 왕할 때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병화로서 무토를 갖다가 화생토하면서 화생토에서 토를 도와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뭐다? 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지만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 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이 많아질수록 임수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물이 많아지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기온이 영하 10도, 영하 20도 더 왕해지면 영하 40도, 영하 50도까지 크게 떨어지면 물도 얼고 나무도 얼고 토도 얼고 다 결빙되게 됩니다. 얼면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토로서 왕한 임수를 이렇게 제방할 때는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도 도와줘야 되지만 물이 왕해서 냉기가 심해지면 안 되니까 차가운 그런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용도로서 무토 병화를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반대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대수라 하더라도 항상 왕할 수는 없죠. 임수일간이 예를 들어서 4월, 5월, 미월, 진술, 축월 같은 때 태어나거나 인월, 묘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써드릴까요? 4, 5월, 그 다음에 진술, 축, 묘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니 진술, 축, 미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인월은 모광절, 묘월도 모광절, 인묘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임술간이 신약이 되죠. 신약이 되죠. 이런 경우 자칫 무토를 쓰게 되면 극설교집이 되거나 해서 임수가 진짜 그때는 파극을 당해서 임수를 못 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성인 금으로서 금생수 해 주어서 임수의 근원,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을 쓰고 임수가 일간이 약하면 금을 쓴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글자들은 그때 필요에 의해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은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화, 약하면 금, 인성, 경우에 따라서는 경금을 쓰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금을 쓰는 경우도 있겠다. 그건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월령, 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월원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한다. 춘하, 추동을 말하는 것이죠. 이 계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계절이라고 하는 월지, 월령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죠.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놓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 중화가 되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요. 사주가 너무 차가워도 되지 않고, 또 오행 5가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골고루 균형 있게 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원래 이제 미월이 되겠습니다. 미월. 자, 미월 중요한 건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은 절기 소서와 대서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중요한 것은 대서도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 5월에서 미월로 넘어올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소서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4, 5, 미, 남방이 되겠죠. 남방, 계절은 여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4월은 초여름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5월은 중하라고 해서 화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모하라고도 합니다.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고 해서 늦여름이라고 해서 차가운 개념이 아니라 역시나 뜨겁습니다. 4,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가 왕성한 계절이고요. 미월은 물론 화도 왕하지만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된다. 그래서 진술축미월,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월이라고 하죠. 그 계절의 끝을 말한다 해서 진은 봄의 끝, 술은 가을의 끝, 축은 겨울의 끝, 지금 미는 여름의 끝, 이렇게 해서 4개월이라고 해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이 시절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미월이라도 뭐 오화를 이렇게 본다든가 또는 사오미 방압을 형성한다든가 등이 되면은 미월이라도 화가 굉장히 왕한 시절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미월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상반월은 소서부터 시작해서 대서 전까지를 상반월이라고 하고요. 하반월은 대서 이후부터 그 다음 입주 전까지를 하반월이라고 하는데, 상반월은 5월과 동론, 5월과 같이 뜨거운 화가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은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하반월 대사가 지나면서부터는 그야말로 토가 세력을 권세를 잡는다고 해서 대사가 지나면서부터는 좀 한기도 조금씩 발생하고, 그 다음에 대서부터는 토가 세력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4월, 5월, 미월은 염상절,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것,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반드시 이 뜨겁고 건조한 것은 중화를 시켜준다. 조후가 필요하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특별한 별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수가 있어서 그 사주를 시원하게 조후해야 된다. 일간에 따라서 같은 수라 하더라도 좀 달리 쓸 수 있죠. 임수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수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생육을 위해서 쓰는 수는 계수를 쓰고, 도세한다든가 또는 보광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임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병화정화라든가 경금신금이 수를 쓸 때는 대체적으로 임수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계수를 좋아하는 것은 간목, 을목, 그 다음에 무토, 기토 등등은 수를 쓸 때는 생육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수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월도 4월, 5월과 마찬가지로 화토가 세력을 크게 얻은 것이니 반드시 조후의 개념을 꼭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셔야지만은 사주를 볼 때 어렵지 않게 사주를 분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월에 일간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 양수가 되겠고, 대해수라고 했습니다. 큰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다라고 했고요. 신왕하면 충분하는 성질,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토와 병화를 위주로 용시를 치용한다고 했고, 임수 자체가 신약한 경우에는 인성인 금으로서 수를 생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치용법이다라고 했는데, 자,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이 어디입니까? 미월이죠. 미월이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4, 5미 남방으로서 여름에 해당이 되고요. 4월, 5월, 미월은 어떤 오행이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화토가 세력을 크게 얻는 반면, 4월, 5월, 미월은 수는 절지, 태지, 그 다음에 미월 같은 경우 양지 이렇게 해당이 되죠. 그럼 수는 미월에 왕하다는 얘기예요? 약하다는 얘기입니까? 약하다는 얘기죠. 아무리 임수가 미월에 태어나서 저것이 정관일지언정 임수 자체가 약한데 토가 많게 되면은 임수 자체를 탁수로 만들고요. 탁하게 만드는 거. 임수는 탁해지면 좋을 게 없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미월에 무토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저거는 거의
무토가 수를 파극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월의 임수도 일단 신약한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월의 임수, 당장 임수 자체가 보존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 그러니까 인성인 금을 얻어서 신금 임수를 갖다가 보존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월이 토왕절이고 미토만 있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은 뭐 지지로 토국을 형성한다든가 또는 천간으로 무토, 기토가 다시 투출하게 되면 임수를 탁하게 하거나 특히나 무토 같은 경우는 임수를 파극하게 되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할까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무토가 많아져서 임수를 탁하게 하거나 임수를 파각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물론 이런 경우에 간목 자체가 미월에 수기가 부족하면 약하니까 뭐 천간으로 개수라든가 지지로 해자수 등이 있어서 간목을 수생목해서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월의 임수, 그래서 먼저는 약한 임수를 갖다가 금으로서 이렇게 생조 금생수 해주고요.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 억제시켜 주되 간목이 약한 경우에는 수가 있어서 비견겁제인 수가 있어서 간목을 보좌해 준다라고 하면 미월의 임수가 중화를 이루는 아주 좋은 국세의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하겠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카페라든가 보면 제 격국이 뭡니까, 용신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사주를 배울 때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보는 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몰입돼서는 안 되고요. 사주를 보는 방식은 좀 크게 봐야지 너무 편협하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일간과 월령의 특성에 따라서 살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자, 일단 일간이라고 하는 것, 임수일간이었죠. 양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미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겠습니다.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양수가 월지에 있는 미토를 봤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지에 있는 미토가 일간 임수를 극하죠. 나를 극한다, 극하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나를 극하는 것은 관성이 되겠습니다. 관성. 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극한다라고 해서 나를 못 살게 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원래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관리하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것을 관성이라고 하지만, 관성이라고 하는 것도 지나치다 보면은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오히려 지나치면은 나를 갖다가 구속하게 되어 있다라고도 보고, 또 관성 중에서도 법, 윤리, 도덕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질병, 도적, 적군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쓰이는 관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성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관과 편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순작용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정관은 법, 윤리, 도덕, 여자한테는 남편, 그 다음에 직장과 같은 개념을 말하는 것이고,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치우쳐져 있는 관이라고 해서 이거는 좀 역작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병, 도적, 적군, 관제, 구설, 송사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육신을 배울 때 정관이 좋은 것, 편관은 나쁜 것 이렇게 배우지만은 꼭 그렇게 흑백 논리로 정관이 좋다, 편관이 나쁘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편관도 나름대로 좋은 작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편관을 취용해야 되는 일간들도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간목은 경금을 취용해야 되고, 병화는 임수를 취용해야 되고, 무토는 간목을 취용해야 되고, 임수 같은 경우는 뭐다? 무토를 취용하는 것을 더욱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정관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관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의 관계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관이라고 합니다. 편관은 달리 칠살이라고도 하는데, 오늘은 양수가 음토를 받기 때문에 어떤 격이 되겠습니까? 정관 격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하고 일간 임수가 약하죠. 신약 관 왕한 구조의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토라고 하는 것 안에는 정화, 그 다음에 을목, 그 다음에 본기인 기토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미토 안에 있는 지장간 세 개는 다 격이라든가 용신으로 취용할 수가 있다라고 봤을 때, 만약에 미중에 있는 정화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이거는 정제격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중기인 을목이 천간에 투출을 한다라고 봤을 때, 얘는 식신격, 상관격이죠. 상관격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봅니다. 어느 것이 투출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격을 잡는데, 만약에 정화 을목이 두 개가 같이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중기가 우선하고요. 을목하고 기토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면 당연히 본기를 우선시한다, 이렇게 보면서 일단 아무것도 투출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원령에 있는 미토 관성을 가지고 격을 취한다. 단 정관격에 미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 임수가 약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미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관성이 왕하기 때문에 그 왕한 관성을 갖다가 약한 일간 임수가 뭐다?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히려 또 토가 많아지게 되면은 무토를 탁수를 만들거나 기토탁임이라고 하죠. 또는 무토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임수를 완전 파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인성인 금을 얻어서 약한 임수를 갖다가 이렇게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사주 전체를 봤을 때 금수가 많다라고 하면 이럴 때는 화를 용신으로 취용할 수도 있겠고요. 반대로 미월에 사주에 화가 많다라고 하면 당연히 금을 용신으로 하되 비경겁제를 아울러 쓸 수도 있겠다라는 관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월 같은 경우에는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데, 이렇게 따지면 매우 어렵습니다. 상반월이라고 하면 소서부터 대서 전까지, 하반월은 대서 이후를 말하는데, 이렇게 나눠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미월은 사오의 남방화에서 신월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주 전체가 목화가 왕하다라고 하면 금수를 위주로 쓰는 것이고, 사주 전체가 금수가 왕하다라고 하면 반대로 목화 또는 토를 위주로 용신으로 취용한다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미월은 일단 인성인 금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먼저 볼까요? 연지를 먼저 보도록 하죠. 연지, 진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갑진년의 진토. 자, 임수 입장에서 미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이기 때문에 통근이 되지 않지만은, 진토는 관성이긴 하지만 쟤는 습토이죠. 습토. 지장간으로서 을목과 개수가 천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토도 당연히 있겠지만 수의 묘지이긴 하지만 통근할 수 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만약 이것이 술토였다라고 하면 통근도 되지 않으면서 왕토가 나를 극하는 구조가 되는데, 이것이 진토이기 때문에 임수가 통근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그 다음에 토가 많아지게 되면은 임수를 파극하기 때문에 간목 한 점 있어서 토를 억제시켜 주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역시나 4, 5 미월에 수가 없을 때 간목은 그 힘을 발휘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지에서 신금을 받았죠. 임신일주가 되면서 월간에 이렇게 신금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미월의 임수라 하더라도 장생인 신금과 연지의 진의 뿌리를 둔 임수가 월간에 신금의 생을 이렇게 받고 간목의 토를 억제시켜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에서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바람직할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일단 원국에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어떤 오행이 안 보이죠? 물론 목화토금수, 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고요. 토도 있고요. 금도 있고 수도 있는데, 미월에 화가
없다라고는 미준정화 있긴 하지만 이거는 뭐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좀 화를 보는 것도, 특히나 남자의 경우에는 대운이 순행하기 때문에 원국에 화를 한 점 정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 자,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양인을 얻었습니다. 임수 입장에서 양인, 신금하고 신자 합을 하게 되면은 수국을 형성하게 되고요. 요거 신자 진까지는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중간에 수로 이렇게 신자진 3합을 짜야 되는데 중간에 토가 있으면 이건 신자진 3합을 구성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신자의 합에 경금,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이거 2월에 임수라 하더라도 이거 굉장히 임수가 왕합니다. 이런 경우는 원래 무토와 병화를 수용하는 것이 기본적이긴 한데, 일단 사주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 화가 부족하고 사주가 한습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운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자보다는 여자가 조금 유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해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자시처럼 신자합 이런 거는 없다 하더라도 신금에 임수독을 얻었죠. 사시 신금이 생수하고 진에 통근할 수 있는데 이것도 사주가 한습, 이것 이제 명리의 체계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되면 삼복생한이 된다라고요. 삼복생한, 원래 삼복 더위면은 무쇠수 또 녹인다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그런 시절인데, 이러한 시절에 이렇게 금수가 많게 되면은 오히려 한기를 발생하기 때문에 용신은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미월의 삼복생한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것도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신축시도 약간 음습한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신축시도 목화운 좋을 것 같고요. 금수운보다는 임인시 같은 경우에 저는 이거는 조금 꺼리는 생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건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임수일간이 신의 뿌리를 크게 두고 있는데, 진토보다는 이거 인신충이 되면은 임목과 신금이 모두 상처를 받게 되기 때문에 좋게 볼 수가 없겠고, 계묘시 같은 경우에는 화를 가지고 있지 않죠. 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 같은 경우에도 간목 자체도 뿌리가 있지만 화가 없다라고 하는 좀 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역시나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저 미토 하나 빼고는 진 두 개 있죠. 신금, 임수가 뿌리를 튼튼하게 다툴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간목 두 개가 있긴 하지만 무엇이 문제다? 그렇죠. 역시나 화가 없다라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화운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을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신합이 된다 하더라도, 합수가 된다 하더라도 사화가 완벽하게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만약에 금순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사화 하나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병호시, 차라리 금순으로 갈 때는 이 병호시를 얻는 것이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다음에 무신시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미월의 임수이지만 신금 두 개의 뿌리를 두고 있고요. 월간의 신금, 연지의 진토, 이렇게 되면 능히 미월의 토왕절에 무토가 도출됐다 하더라도 이거 능히 임수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명으로 태어나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은 그러한 구조의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은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은 저는 대체적으로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병호시 정도 이렇게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무신시도 좋아 보이고, 여명일 때는 을사시, 병호시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신해시 나 경자시도 여명의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라고는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노년 이후에는 조금 화기운이 부족한 것은 좀 단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놓고 봤을 때는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경자신의, 그 다음에 을사병호, 무신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합리적인 게 병호시 정도 이렇게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